변호사가 사기를 당했어? 하면 이제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참 불편하고. 그렇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변호사인 저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 치려고 작정하면 왔는데 뭐 사기를 당하지. 구조로 보면 전형적인 이런 그 폰지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좀 한 1,000만 원 정도 더 태웠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넣었어요. 아이고 1,500이 들어가네. 좀 1,500이 들어갔어요. 돈 그냥 강물에 갖다 버린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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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길우 변호사라고 하고요. 저는 이승용 PD라고 합니다. 용 PD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동영 국장입니다. 네, 우리 이동훈 국장님, 이 국장님이라고 부를게요. 이 컨텐츠를 기획하게 된, 이 채널을 기획하게 된 동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형사사건 중에서 가장 열이 받고 또 가장 많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뭐냐면 이제 사기 사건이에요. 사기 사건. 이 사기 사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저를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창피해. 내가 누군가한테 당했다 라는 게 창피한 거야. 그래서 얘기를 잘 못해. 그리고 이 사기 범죄자의 특징이 또 뭐냐면 죄의식이 없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왜 죄가 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거의 재범률이 99% 같아. 사기를 쳐서 남의 돈을 홀라당 먹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또 사기를 쉽게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깜빵에 갔다 나와요. 그럼 깜빵에 가서 사기꾼들끼리 모아놔. 그러면 이 사람들끼리 자기의 사기의 수법을 공유를 하거든. 그러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기 안에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진짜 학교야. 진짜 학교네요. 진짜 학교야. 그래서 제가 무슨 짓까지 해봤냐면 이제 저도 사기를 당해서 이제 분노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얘기 잠깐 하면 변호사가 사기를 당했어? 하면 이제 사실 어디 가서 얘기하기도 참 불편하고. 그렇죠. 그래서 혼자 끙끙 앓다가 이제 뭐 어떻게 이 분노를 어떻게 사귀어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때 사기 범죄자들도 신상 정보를 공개하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국민청원을 내가 올렸었어요. 국민청원 올렸는데 그렇지만 법안이 나오기 전이라고 해도 뭔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을 좀 줄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사기꾼들이 좀 없어지는 그런 효과를 좀 낼 수 있을까 하는 작은 바람에서 이런 컨텐츠를 시작했습니다. 실용적이고 유용한 지식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비슷한 게 성범죄자들은 신상 정보를 공개하잖아요. 이제 등록도 해놓고 뭐 그렇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 주소도 나오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범죄랑 비슷해요. 피해자들이 성범죄도 피해자들이 자기가 수치스러우니까 이제 말을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성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하고 막 그러죠. 근데 사기도 범죄 유형은 전혀 다르지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말을 못 꺼내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리고 또 재범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 사기의 수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를 하고 제가 마음 같아서는 신상 정보를 다 까발리고 싶지만 그래도 변호사인데 뭐 이렇게 뭐 법에 근거도 없이 남의 신상 정보를 깔 수는 없고 저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 정도는 알려주겠다. 김모 씨, 이모 씨. 그리고 문제 없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이제 사기 범죄다. 요 정도까지는 저희 채널에서 오픈을 해서 그 지역에서 고성씨를 가진 사람이 뭔가 나한테 접근을 해서 뭘 하고 있는데 의심스럽다. 이러면 한번 이제 의심을 더 해볼 수 있고 빠져들지 않게 이런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용 PD는 사기 당해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어요. 사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돈이 없죠. 예. 네. 돈이 없으면 사기를 당할 일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아. 없어서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간접 경험 많이 했죠. 저희 사무실에서 사기 고소도 했고. 그렇죠. 우리 육장님은 이제 사건 처리하면서 이제 사기 수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학습이 돼 있을 수도 네네. 있고요. 사실 저는 사기 피의자 사건은 변호사 초기에는 좀 했었는데 이제 웬만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사기꾼들은 변호사한테도 거짓말을 하니까. 저한테도 와서 사기를 쳐요. 아. 일단 저한테 얘기해주는 사실관계 자체가 사기야. 그래서 리플이에요. 그냥 숨 쉬는 거 빼고 다 거짓말해서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예전에는 이제 그 경찰에서 고소를 하면 그러면 수사를 해줬었는데 이게 고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나쁜 고소인들도 많거든요. 이제 실제 피해자가 아닌데 막 이제 뭐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서 막 고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찰에서 수사를 잘 안 해줘요. 그리고 사기는 또 형사적으로 엮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안 해주니까 내가 상대방이 거짓말한 거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가서 고소해가지고 경찰한테 사기를 인정받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일종의 판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요즘은 고소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경찰에서 수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판사같이 이렇게 사건에 대해서 고소인 얘기 들어보고 피고소인 얘기 들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이런 판단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변호사가 고소대리 이런 거는 잘 안 했거든요. 왜냐면 고소하면 경찰이 수사를 해주니까. 근데 요즘은 경찰이 수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양쪽의 얘기를 듣고 판단을 해주기 때문에 고소하는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기 고소 피해, 그러니까 사기 피의자다 이런 사건은 잘 안 맡아요. 잘 안 맡고 사기 고소, 가해자, 사기 가해자. 고소를 해, 사기 당했는데 고소를 해야 된다 이런 사건들을 좀 많이 맡고요. 사기 죄명과 관련돼서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뭐 사기를 당했는데 근데 또 이게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사기 피해자들은 큰 돈을 잃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또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상대방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게 참 힘든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뭐 넉넉히 있을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사기꾼이 처벌을 받아야 다른 피해자가 또 안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많이 제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당한 수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마 쓰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얘기로 제가 사기를 당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매우 부끄럽고 이거를 어떻게 뭐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지 걱정도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리얼하게 어떤 심리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게 됐는지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할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변호사인 저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 근데 아니 뭐 사기 치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뭐 사기 당하지. 제가 이 사기를 당하던 중에 그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게 된 것도 다른 피해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서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만약에 그 연락이 없었으면 저는 더 큰 돈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대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기가 진짜 나쁜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는 거를 제보를 해주시면 그러면 뭐 오셔서 같이 얘기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저희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사기를 친 사람은 옆에 있는 이 국장님을 통해서 저한테 법률 자문을 구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그때 이제 네. 이 자문의 개념도 있었지만 뭔가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문의 내용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리기사 관련된 어플을 만들 건데 그게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좀 자문을 받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였었는데 대리기사 어플 쪽이 큰 시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저랑 같이 사업을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근데
그 대리기사 어플 얘기를 하다가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자기가 또 부수입으로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뭐였냐면 대리기사님들이 이제 콜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보험료나 그 다음에 선납금 이런 걸 내야 된대요. 근데 대리기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선납금 매월 얼마 내야 되는 선납금도 금액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소액 대출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소액 대출 사업을 해서 뭐 20만 원을 월 초에 빌려주고 콜을 받을 때마다 거기서 6%씩 자기가 이제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 장사인 거죠. 그쵸. 근데 월 6%야, 월 6%. 월 6%를 받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얼핏 하고서 이제 그 어플 관련된 사업을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얘기가 돼서 뭐 계약서도 쓰고 막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꾸 그쪽 이제 소액 대출 쪽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사실 혹하잖아요. 월 6%. 12,000원. 월 6%로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대리기사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야. 자기가 돈이 없어서 다 대출을 못 해준다는 거야. 사실 구조를 보면 전형적인 이런 그 폰지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을 넣어주면 이거의 몇 프로가 계속 생긴다. 그러니까 그거를 주겠다. 뭐 이런 식의. 근데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이제 구조를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일단 내가 한 500만 원만 넣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서 뭐 더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구조를 봤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대부분 맞았어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들이 월 선납금이 있었고 그리고 콜을 이 사람이 관리하는 그 콜 시스템에서 그 선납금이나 수수료를 원천적으로 떼어갈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돈 가고 대리기사들이 콜을 받으면 수입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수입에서 원천 징수를 하니까 내가 투자를 해도 그 수수료를 받거나 원금을 상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그렇게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서 나한테 직접 입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을 보여줘요. 엑셀 파일을 보여줘서 당신의 계정은 당신 500만 원을 투자한 돈이 몇 명에게 20만 원씩 해서 25명에게 대출이 됐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얼마 들어왔고 오늘 얼마 들어왔고 이렇게 했고 엑셀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뭐 예를 들어 500만 원을 했는데 이번 달에 이제 잔액이 그러니까 수수료 포함해서 이자 포함해서 6%면 얼마인가요? 12,000원. 그러니까 500만 원 넣으면 500만 원이면 5, 6, 30, 3만 원. 3만 원? 30만 원,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는데 근데 어떤 말이지? 그렇게 해갖고 나한테 돌려줬어. 이 원리금을 다 원금하고 이자. 근데 그러고서 다시 재투자를 요구해요. 재투자. 자 그러면 이거를 돌려받는 방법도 있지만 자 이자가 30만 원 쌓였잖아. 그거를 이자 30만 원 중에 20만 원, 10만 원만 받아가고 20만 원은 다시 다른 사람한테 추가로 대출을 해라. 그러면 이제 복리가 되는 거예요. 복리가.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을 해서 이자가 쌓이면 그걸 또 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러니까 돈 찾지 말고 또 한 사람한테 20만 원 추가해서 빌려주고 다음 달에 또 이자를 받고 이자를 받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한테 돈이 들어오진 않아. 들어오진 않는데 숫자적으로는 계속 늘어나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엑셀로 보여줄 때 이번 달에 20명한테 대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달에 22명한테 대출이 됐습니다. 이번 달에 24명한테 대출이 됐습니다. 그럼 난 이자가 막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이제 내가 그러면 제가 좀 1,000만 원 정도 더 태우죠. 뭐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넣었어. 아이고. 1,500이 들어간 거네. 네, 좀 1,500이 들어갔어.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돈이 필요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서 좀 뭐 다음 달에는 내가 돈이 쓸 때가 있으니까 500만 원 좀 돌려달라라고 했고 한번 돌려받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든 계속 돌리는 와중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혹시 기모 씨입니다. 기모 씨. 네. 구리 쪽이에요. 구리 쪽. 구리 쪽에 기모 씨가 저한테 사기를 치는 사람이고 뭐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혹시 그 기모 씨한테 투자했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맞기는 한데
당신이 내가 뭐 투자를 했는데 뭐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제 적대적으로 이제 전화를 받았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도 김호 씨한테 당한 사람이다. 당한 사람인데 내가 그 돈이 물려서 돌려달라 그랬는데 최근에 이 변호사가 물렸다. 엮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걔한테 돈을 받으면 네 돈 갚아줄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뭔가 있나 보다라고 해갖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냥 똑같은 방식.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돈이 물렸고 그분 한 3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물렸다. 달라고 막 그러고 뭐 협박도 하고 그러는데 안 준대. 예. 근데 그 사람은 맨날 술 마셔. 저녁에 술 마시고 여자랑. 그래서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제 결론이 났죠.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돈을 돌려줄게 그래요. 계속 돌려줄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사기치고 있다는 걸 아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 봤는데 계속 거짓말이야.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러던 중에 제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나를 만났던 그 해의 초에 구속이 됐다가 만기 출소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국장이 그 사람을 알게 된 이제 중간 역할을 한 지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분이 빵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국장의 지인은 사기 범행은 아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 안에서 이제 알게 된 사이였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대법원 사이트에 가면 이제 그 형사 판결문을 수수료 1,000만 원 수수료 1,000원을 내면 판결문을 조회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렵에 선고된 유사한 키워드를 가지고 그 이제 판결을 조회를 해봤어. 그때는 그 판결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저한테 했던 수법이 완전 똑같아. 그 전에는 뭘로 사기를 쳤냐면 똑같이 이제 소액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아서 복리로 돌리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 6억 정도를 해먹었더라고. 6억 정도를 해먹었고 그게 그때는 대리기사의 그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거였어. 대리기사가 이제 대리 콜 받으려면 보험에 가입을 해야지만 콜을 받을 수가 있거든. 그 보험료 5만 원인가를 대납을 해준다라는 걸로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판결문의 내용을 보니까 계속 마치 이제 이 대출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없었던 거야. 돌려막기라고 있었어.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금 돌려주는 돈은 딴 데서 사기쳐서 받은 돈으로 줬다가 다시 투자하세요라고 해서 다시 받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돌려가지고 이제 똑같이 이제 뭐 엑셀 파일이나 이런 거 보내주면서 당신 구자가 지금 몇 개고 이제 재투자를 했기 때문에 구자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돈을 돌린 거지. 그럼 그 돈 다 쓰고 없고. 그리고 나중에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돈 돌려달라고 하니까 실체를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 보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현실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의 한 군데를 포커스를 잡아서 거기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자를 받는 것에 돈이 떼일 염려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거 안전자산인데 돈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사기를 이제 제대로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초반에는 맛을 보여주잖아요. 돈을 준다고 마치 진짜 이제 수익이 나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하다가 한 방에 이렇게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혹하게 된다고. 나도 중간에 그분이 연락이 안 줬으면 그러면 계속 돈이 쌓이는 것 같으니까 돈 생길 때마다 더 투자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분을 통해서 동일한 피해자들을 5명 정도를 만났고 그리고 이제 그 판결을 입수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완전히 이제 사기에서 고소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달라 그럴 무렵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었고
고소한 다음에 이제 뭐 수배 떨어지고 지금 이제 아마 출소할 때가 다 됐을 겁니다. 그게 이제 재작년 10월 일인데 작년 1월 달에 체포가 돼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 6월을 받았으니까 아마 다음 달쯤에 저기 가석방 뭐 이런 거 했다 그러면 이미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제 나와가지고 또 할 수도 있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범죄에 대한 그 처벌이 너무 약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수법으로 나온 다음 누범 기간이었거든. 이제 판결 선고받은 날로부터 판결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또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이란 말이에요. 가중 처벌이 되게 돼 있는데 그게 피해 금액이 초기에 이제 나하고 다 합쳐서 한 6천만 원 정도 됐었어요. 그 전에 이제 형을 산 건 6억이었고 그러니까 금액이 작으니까 1년 6월밖에 안 나온 거야. 누범 기간인데. 그럼 또 가서 또 들어가서 또 얼마나 또 공부해 왔겠어요. 이게 약간 그 사기도 보면은 그 사랑에 빠지는 거랑 비슷한데 어떤 대상이 좋아지면 비유 괜찮네요. 사랑에 빠진다. 그 사람의 이제 어떤 부분을 누가 얘기해줘. 쟤는 이런 사람인데 괜찮겠냐. 그러네. 근데 콩깍지가 씌운 그거를 거지. 콩깍지가 씌우면 안 믿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죠. 계속 이제 계속 거부하고 그런 애 아니야. 설사 그렇더라도 내가 고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사단 나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그걸 왜 다른 사람한테 권하겠냐고. 자기가 하지. 근데 사람들이 그게 넘어간단 말이야. 너무 그러니까 나도 당해보니까 그런 거 같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이미 좋아. 나는 이미 이게 좋아. 이 사람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이 얘가 좀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옆에서 얘 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귀에 안 들어. 자꾸 덮어버리겠다. 스톡홀름 증후군인가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사기를 당할 때 경제적으로 좀 힘들었어. 경제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중함이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그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건데 남자는 두 가지 경우를 평생 살면서 굉장히 그 순간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데 첫 번째가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말 조심해라. 그 다음에 궁지에 몰렸을 때. 궁지에 몰렸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나갈 때와 궁지에 몰렸을 때 두 경우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궁지에 몰렸다기보다 이제 힘들 때. 그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죠. 위아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이 들고 이게 내가 과연 헤어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왔다는 거를 보니까 막 이것저것 안 들리는 거지. 그래서 이걸로 뭔가 내가 다시 좀 만회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의심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덮고 가는 거야. 내 희망사항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지금 뭐 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뭔가 작은 돈으로 큰 거를 벌어서 뭐 메꿔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사기꾼들은 귀신같이 그렇죠. 알아요. 그래서 거기를 파고들어요. 근데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면 뭐 알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한테 그런 기회를 주겠다? 그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군가한테 투자를 권유를 받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뭔가 신박해. 막 돈을 되게 많이 쉽게 벌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알게 된 지가 얼마 안 된 사이야. 그러면 무조건 의심인 거야. 정글에서 제일 좋은 먹잇감, 사자나 호랑이에게 제일 좋은 먹잇감은 상처 입은 사슴들, 다리 다친 애들. 그렇지. 그러니까 큰 돈을 벌고 싶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사기꾼들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이 사기 사건을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진짜 환멸감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직업이 사기꾼인 애들한테는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요, 사실. 직업이 사기꾼은. 왜냐면 걔네들은 돈을 받은 다음에 탕진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다가 잘 빼돌려 놓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몸빵을 계획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걸리면 들어가지. 근데 이제 잃을 게 있는 사람들은 돈을 돌려주죠. 사기에서 돈을 돌려받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이제 횡령이나 뭐 회사 돈 유용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회사에 돈 안 돌려주면 처벌이 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이렇게 그 환수율이 제법 있는데 사기는 환수율이 거의 없더라고. 사기꾼들의 그 마인드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걔네들은 생각 자체가 내구적으로 다르더라고. 사기 당한 놈이 바보다. 당한 놈이 바보지. 내가 뭐가 나빠? 자기가 뭐가 나빠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기는 진짜 예방이 중요해요. 안 당하는 게. 저도 딱 사기 당하고 1,500 들어갔잖아요. 1,500 예전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막 고소까지 해가면서 막 이 사람을 처벌하는데 열을 올렸던 건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길까봐. 그래서 그런 거지. 내가 뭐 내 돈 돌려받을 생각으로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이제 고소를 하진 않았어요. 이런 일들은 일단 당하고 나면 빨리 털어버리는 거죠.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이런 뭐 폭행, 상해, 뭐 살인 뭐 이런 거는 그 사람만 그 당한 사람만 피해자지만 이 사기는 온 가족이 한 가정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데, 그리고 이 파급 효과도 되게 커요. 왜냐면 서로 신뢰를 못 하잖아. 그렇죠. 사기 범죄는 서로 신뢰를 못 하게 한다라는 게 너무나 큰 죄악이라는 거지. 어쨌든 이런 사기 범죄,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법원에서도 한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형량을 갑자기 빡 올릴 수가 없다고. 왜냐면 형평이라는 게 있잖아. 여태까지 재산범죄에 대해서 줬던 형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필요하다라고 해서 빡 갑자기 올리면은 과거에 처벌받던 사람 너무 불공평이잖아. 근데 이제 뭐 서서히 이제 올라가는 추세긴 한 것 같아. 뭐 그런 뭐 움직임이 없진 않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상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당연히 뭐 초범이나 이럴 때 공개하라는 게 아니고 똑같은 수법으로 재범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거나 아니면 액수가 뭐 엄청 크다거나 뭐 이런 제한을 두고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 적어도 막 여러 사람한테 사기쳐서 사기를 치는 그런 범죄자가 다시 사기를 치기는 어렵게 되는 거 아니겠냐. 그리고 위헌 시비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위헌 시비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성범죄자들도 뭐 엄격한 이제 뭐 심사를 거쳐서 신상 정보를 공개하니까. 그래서 나는 어쨌든 뭐 그런 제도가 빨리, 그런 입법이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형량을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없고 또 올린다 해도 사기꾼들이 뭐 잘 몰라요. 제가 이런 사기 치면 뭐 얼마나 받겠나 뭐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의 사기꾼은 기모 씨입니다. 기모 씨, 구리 쪽에서 활동하는 기모 씨고, 택시 어플 가지고 접근하는 아니 대리운전, 대리기사 뭐 전화번호 뭐 어플 뭐 이런 거 갖고서 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뭐 출소를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그분이 접근해 왔다라고 하면 사기니까 조심해 주시죠.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말 잘하는 사람들. 청산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는 소액 대출로 이자를 한 달에 6% 정도를 받을 수 있다. 3%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유인을 했어요. 유인을 해서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대출을 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대출 받은 사람도 없고, 그리고 돌려막기라고 있었죠. 내가 투자한 돈. 근데 돈 그냥 강물에 갖다 버린 거야. 그래서 뭐 이게 뭐 이제 그렇게 보이니까 진짜 내 이자가 늘어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좀 더 태우고 그렇게 된 거죠. 계속 막 이 같이 피해를 당하고 있었던 분이 연락해주지 않았으면 못해도 한 5,000원 태웠을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뭐 그 정도로는 뭐 큰 배움을 얻은 거죠. 근데 어떻게 변호사를 이렇게 건드릴 생각을 했을까? 제가 또 귀가 얇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변호사도 사기 우리가 이런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 관심은 뭐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인들 중에서는 아직까지도 남편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본인이 그래서 새롭게 알바를 시작해서 그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피해자가 70명. 이유를 모르겠어. 피해자가 70명의 피해 금액이 4, 50억 가까이 되는데 징역